안녕하세요. 주현석이라고 하는 대학생이고요. 제 스피치의 제목은 아까 말했듯이 이제 1년 만에 목표를 이룬 비법인데요. 사실 이거는 이제 뼈아래라든지 체인지 그라운드를 보신 분 알겠지만은 신 박사님이 2년 만에 목표를 이룬 비법이라는 제목이 있어요. 그 제목을 패러디한 건데 얼핏 들으면 약간 그 유튜브에서 좀 조회수 얻으려고 살짝 좀 자극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게 그렇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실제로 1년 만에 목표를 이뤘습니다. 혹시 그 목표가 무엇인지 감이 오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힌트를 드릴게요. 이거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평생 동안 이루고 싶은 버킷리스트의 탑5에 들 정도로 엄청나게 중요하고 어려운 과제고요. 그리고 이를 이루려면 엄청나게 힘든 훈련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령 이것에 대한 전문가를 하더라도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가끔씩 실패하기도 하고 못하겠다고 포기하는 경우도 많아요. 전문가인데. 감이 잡히시나요 혹시? 감이 잡히실지 모르겠는데 정답을 말씀드리자면 바로 42.195를 달리면서 인간의 한계를 시험한 마라톤입니다. 저는 2017년 12월부터 마라톤의 목표로 준비를 했었고 실제로 2018년 11월 딱 1년이죠. 열린 JTBC 서울 마라톤에서 3시간 10분의 기록으로 마라톤을 완주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라톤을 성공적으로 완주를 한 다음에 이제 진짜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거의 뭐 110km에 달하는 거구에 달했던 너가 어떻게 마라톤을 완주를 했냐, 뭐 사기 아니냐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들었는데 이제 솔직하게 이제 말하겠습니다. 저는 절대 여기 완벽한 공법 기념 강연이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실제로 완벽한 공법 구매 링크하고 잘 썼다고 생각한 서평 링크를 친구한테 보내줘요. 그리고 이거 읽어보라고 합니다. 실제로. 진짜 거짓말 아니에요. 정말. 왜냐면은 제가 이 마라톤이라는 얼핏 보면 불가능해 보이는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이거를 실제로 이룰 수 있었던 데는 사실 원공의 공이 정말 컸다고 봐도 무방해요. 제가 살 뺄 때도 그랬고 지금 마라톤 이룰 때도 그랬고요. 이제 모든 내용이 사실 너무나 소중해요. 소중한데 이 소중한 시간 동안 어떤 거를 공유할까 진짜 많이 고민을 했는데 제가 딱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던 3가지 챕터하고 그리고 딱 1가지 챕터를 더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 이제 책에 따르면은 우리 스스로가 미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고 그리고 자신의 성장 가능한 존재를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가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은 사실 목표는 성공할 수 있다고 보고 그리고 이것이 쌓이다 보면 우리 뇌와 몸이 변화하면서 점점 불가능해 보였던 목표에 다다르게 된다고 하죠. 다행히 이제 저는 운이 좋게도 이전에 완공을 통해서 또 체중을 감량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믿음은 어느 정도 있었어요. 근데 사실 아시다시피 1년 만에 마라톤을 준비한다면 사실 믿음만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믿음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는 이제 제 몸을 정말 최악에서 가까스로 정상 언저리까지 올라왔을 뿐이고 이 몸을 다시 마라톤에 맞는 최적의 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또 다른 무언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계획이죠. 계획이자 목표. 이제 자의타의적으로 좀 메타 인지를 하면서 사실 제 스스로가 얼마나 무모한 목표를 세우고 있는지 깨달았어요. 마라톤을 준비하면서 다리 부상인 사람들도 있고 막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사람들도 있고 너무나 많은 걸 봤는데 그러다가 우연찮게 딱 도움을 받은 스토리가 바로 고영성 작가님이 공유해주신 산티아고 순례 스토리입니다. 뭐 읽어보신 분 알겠지만은 고영성 작가님이 신혼여행으로 산티아고 순례를 하게 되면서 거의 장장 뭐 400km 넘는 거리를 하루를 생각하면서 걷자는 목표 끝에 이루었다는 아주 감동적인 스토리인데요. 저도 거의 이 책 거의 5회독을 하고 있는데 한 2회, 3회독까지는 거의 뭐 안 보이다가 딱 마라톤에 대한 목표를 잡고 4회독을 할 때 딱 보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스토리와 제 상황이 너무나 비슷해 보였어요. 그래서 이 스토리도 자신감을 얻고 실제로 목표 계획이라든지 해서 스마트 목표의 기준을 세워서 내가 하루 동안 무엇을 해야 할지 딱딱 정하고 멀리 생각하지 말자. 하루만 생각하자. 딱 그 생각으로 이 도전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바로 환경입니다. 환경. 아까 말씀하신 환경에 대해 굉장히 많은 강조를 하셨는데요. 사실 계획을 세우면서 가장 걱정됐던 게 이거예요. 사실 마라톤을 뛰는 걸 훈련하다 보면 밖에서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밖에서 있다 보면은 비도 올 수 있고 요즘 또 미세먼지도 심하잖아요. 미세먼지가 심하다 보니까는
괜히 나가기 싫은 거야. 미세먼지 마시면서까지 운동을 해야 되나? 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너무 개인적으로 실패했던 경험이 많아가지고 저는 이번에 마라톤을 도전을 할 때 아싸리 최악을 대비를 했어요. 먼저 굳은 날씨를 대비해서 이제 실내 훈련을 하기 위한 동네 헬스장에 미리 등록을 해놨고요. 그리고 설령 밖으로 못 나간다 하더라도 이거를 보충할 수 있는 훈련 커리큘럼 따로 만들었어요. 따로 만들었고 달리는 동안은 핸드폰에 비행기 모드를 만들어 놔가지고 제가 달리는 동안에 뭐 전화가 온다거나 친구가 술을 마시자고 할 때 단호하게 얘가 거부할 수 있는, 뭐 제 의지는 아니지만 환경적으로 거부할 수 있게 되는 환경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훈련 전날 정한 러닝 시간에는 아무 연락도 받지 않고 중요한 약속은 대부분 다 일요일을 미뤘어요. 미뤘고 종종 이제 사람이 뭐 완벽하지 않은지라 뭐 가끔씩은 술 약속이 무너지기도 하고 친구가 PC방 가져가면 PC방도 따라가고 하는데 그럴 때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보충 훈련을 함으로써 이런 계획이 어그러지는 걸 최소화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1년을 지냈고요. 저는 당당하게 완주 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자, 근데 보통은 여기까지가 끝나죠. 자, 목표를 이뤘습니다. 자, 여러분도 목표를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끝나는데 사실 저는 이번 3월에도 사실 마라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것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이자 그리고 여러분한테 좀 정말 진심으로 공유하고 싶은 마지막 챕터는 바로 감정입니다. 이제 물론 아까 말했듯이 굳건한 믿음, 완벽한 계획, 통제된 환경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거는 목표를 이루는데 중요해요. 근데 다음 목표를 정하고 목표를 이룬 다음에 또 다른 목표를 정하는데 사실 감정 역할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아무도 없는 한밤중에 땀을 흘리면서 트랙을 돌았을 때 그 뿌듯함, 그리고 각자의 결승선을 향해서 전력을 향해 달리고 있는 다른 러너들에 대한 존경심과 경외감,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표를 넘어서 달리기라는 행위 자체가 주었던 대체 불가능한 재미와 의미들은 저를 좀 더 높고 좀 더 멀고 좀 더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런 목표에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줬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제가 공유한 내용에 대해서 좀 사실 흥미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 달리기 얼마나 한다고 그거 좀 달리겠다고 막 술도 안 마시고 재미도 포기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까지 제가 해온 이야기에서 마라톤이라는 단어를 빼고 여러분들의 목표를 한번 넣어보세요.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를 이룰 것 같은 강한 자신감, 그리고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세우는 철저하고 체계적인 계획, 그리고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꼭 필요한 환경의 통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획을 실천해가면서 느끼게 되는 뿌듯한 감정과 긍정적인 피드백. 이 모든 것들이 다 갖춰진다면 아마 마라톤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목표를 이루는데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거에 100m 달리기도 헉헉대서 힘들었는데 당당하게 40.19km 지나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던 저처럼 말이죠. 자, 2018년 이제 2018년 졸업한 지 거의 12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각자 2019년이 되었는데 이제 각자의 북극성을 향해 다시 두근두근 하면서 열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부함으로써 얻은 뼈있는 통찰들을 익히고 나아가 더불어서 이를 주변 사람들이 공유함으로써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내는 그런 일치월장한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